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자, 오늘 컨텐츠 좀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업비트 창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SEC의 어떤 그런 기소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가격이 많이 현저히 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좀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만 원 조금 안 되는 선이고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아직은 250만 원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충격 받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리플마저도 700원까지 가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악재가 조금 오면서 600원대 후반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비트코인을 DCA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책을 보면 6월 8일에 진행을 했고요. 10만원, 딱 3,500만원 선으로 10만원 깔끔하게 구매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이 DCA, 즉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2주에 한 번도 좋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주기를 선택을 하셔서 금액은 여러분들의 어떤 레인지에 맞게 어떤 본인이 원하책을 하는 그런 비율에 맞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직접 사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 잠깐 보게 되면 90달러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이제 반감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보게 되면 56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달 남짓 했을 때 한 40일부터 한 달 남짓 했을 때 조금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도지 꽤 많은 분들이 베이비도지에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주일에 한 번씩 6월 7일 기준으로 한 2천만 개 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베이비도지가 뜰 때까지 그냥 가져간다. 그렇게 큰 금액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음 불장까지는 2025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가볍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유망 코인 투자하실 때는 소액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에어드랍이라든지 본인의 암호 자산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돈이 일을 하게 해주는, 자산이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기사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리플에 대한 소식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블록체인 국채 발행 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성료하였다, 성공리에 마쳤다라는 건데 이 프로젝트 에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 법정 화폐를 CBDC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게끔 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이 프로젝트 에덴에 참석한 은행들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은행들이다. 하나씩 좀 볼까요?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도이치방크, 골드만삭스, JP모건. 여러분들이 이런 은행들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연상이 좀 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뱅크의 빌 바르하이드가 바로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여기 바클레이스 기득권 세력이다. 영국 1등 은행이 HSBC라면 2등 은행이 바로 이 바클레이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JP 모건 또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은행이 뭐죠? 바로 이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은행이죠. 이 부분도 볼 수 있었고 이 데카뱅크와 디지뱅크 자체도 이 도이치뱅크와 같이 움직이는 독일의 메가뱅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메타코를 이미 우리 리플이 인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CBDC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를 한 부분에도 리플이 무조건적으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미루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패권을 갖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위에 있는 게 6월 1일부로 홍콩 정부가 거래 승인한 토큰이고 밑에 있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SEC 바로 미국 정부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증권이라면 기소한 토큰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별표 친 것들이 지금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면서 중국은 이런 부분을 허용을 했는데 미국은 이런 부분을 또 증권이라면서 지금 굉장히 기소를 눌러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력들의 장난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죠.
SEC에 기소된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매입합니다. 기회라고 보는 거죠. 세력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을 짜놓고 개미들이 얼씬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다음에 그렇게 내리 꽂은 다음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냈으면 다시 치켜 올리겠죠. 이게 항상 반복이 된다, 코인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도 지금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매입을 했죠.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자, 주주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역시나 뱅가드, 그리고 아까 보였던 아크인베스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피델리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대 자본이 들어간 이런 세력들,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세력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한 가지 은행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본의 스미토모 미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일본 금융회사고 굉장히 일본 탑 금융회사라고 뽑히는 SBI와 미쯔비시와 미즈호와 같은 그런 부분에 속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은행에서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굉장히 이 미즈호라든지 그리고 미쯔비시 그리고 SBI가 다 리플로 연결되듯이 지금 이미 코인베이스도 일본의 이 스미토모 미츠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 통속으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끝에는 R3를 통한 스위프트로 연결이 돼서 스위프트 2.0에는 리플이 쓰인다. ODL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자, 에드워드 파리나의 트위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XR 페이넷이 나왔는데요. XRP 레저를 기반으로 구축된 XR 페이넷은 결제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보안을 제공한다.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로 뒷받침되는 원활한 거래를 경험하십시오 하면서 이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깔았고요. XR 페이넷, 이 XRP 레저 기반으로서 굉장히 빠른 결제 시스템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XR 페이넷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바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정말 이런 XR 페이넷 어플과 카드가 출시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몸소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나스닥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야후 출신이잖아요. 야후 파이낸스가 같이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글렌 허친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트너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XR 페이넷은 금융거래의 업계 표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암호화 지불을 선호하는 기존 화폐로 변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처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암호화폐 내에서 피아트 결제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카드까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하나의 거래에서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산형 카드 XR 페이넷은 기업이 현지 화폐를 받는 동안 고객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암호화폐 카드로 금융거래 산업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크립토를 피아트로 즉시 변환하여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미 기득권 다 들어왔죠. 허용되는 모든 소매점에서 ATM 인출 그리고 지출을 허용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차세대 암호화 카드 우리는 고객이 선호하는 기존 통화를 받는 비즈니스와 함께 매장과 온라인에서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카드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를 수행하며 기업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면서 현재 처리 인프라를 계속 활용한다. 즉 다시 말해 지금 신용카드 쓰는 거에 플러스로 암호자산을 쓰게 해주겠다. 이 부분을 우리 XRP, 바로 XR 페이넷이 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전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이 이제 댓글로 좀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소통했던 부분들 이런 거 좀 공유하면서 하나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진님과 슈퍼강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노력하여 기사를 탐구하지 않고 베끼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부 유튜버님들과는 차별화되는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서 어떤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라고 해주셔서 XRP는 소송 중이라서 증권이라고 갠슬러가 언급 안 한 건가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좀 궁금해하고 계셔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리플 기소는 누가 했죠? 바로 게리 갠슬러가 아니라 제이 클레이튼이 했습니다. 언제 했죠?
2020년 말에 했습니다. 그쵸? 미등록 증권이라고 하면서 이미 기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PDF 파일에 있어서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이 크립토 에셋 시큐리티스, 이 증권이라고 봤던 크립토 자산이 솔라나 뭐 에이다, 마틱, 파이코인 등등 있었는데 여기에 왜 XRP가 없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XRP 그럼 증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PDF 파일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13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리플은 따로 소송 단계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이미 2020년 말에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초코코코코볼님께서 업비트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한국 닥사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보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한국에는요 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이 회원사가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개 거래소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저는 보는 중에 있고요. 어쩌면 바이낸스보다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는 해외 거래소라든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래소에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디지털 어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 이 닥사를 모르셨더라면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벨트로 때려주세요라는 구독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투자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희 타임 레버리지에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 좀 공유하려고 가져왔어요. 힘든 시기인데 모두 현재를 보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벨트로 때려주세요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급 좀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름이 참 인상적이어가지고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저희 때는 그 부모님한테 벨트로 많이 맞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부모님이셨던 것 같고 갠슬러를 벨트로 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갠슬러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후원이 왔습니다. 에어드랍 첫 경험 감사한다라는 그런 회원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조금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트래블 관련해서라든지 MEXC 관련해서 베이비 도지를 어떻게 이체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답변 드렸더니 덕분에 처음으로 이제 에어드랍을 받게 됐다라는 거 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시면서 이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뭐 이체해달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XRP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해 주시면 되고 이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암호 자산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런 행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속적으로 배움으로 실천하셔서 이런 본인의 자산을 불려나가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를 좀 드린 거고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마지막 슬라이드 준비해 봤고요. 항상 저희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런 멋있는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